연예기획사가 신인 연기자를 룸사롱에 취직시키고 그 봉사료를 뜯어왔다. 이 신인 연기자는 강남 일대 룸사롱 여러 곳에 나갔는데 특히 룸사롱 C는 최고급이었다. 여기에서 CJ 이재현 회장을 봤다. 종편 채널 한 곳의 최근 단독 보도입니다. 사실일까요? 문제의 최고급 룸사롱 C 업소를 직접 가봤습니다. 강남의 다른 룸사롱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호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소파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담배빵이 있고 너무 후지다. 하지만 강남의 최고급 룸사롱, 연기자를 취직시켜 돈을 뜯었다 하는 표현이 결합하면서 세인의 관심이 모아졌고 여기에 그 연기자가 재벌 회장도 봤다는 진술이 핵반응을 일으키면서 인터넷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청와대 인사 곽승준 위원장의 이름까지 거명되면서 도하 언론의 십자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장과 곽 위원장 두 사람은 30년지기 친구며 여자 연예인과 동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관심은 보도의 배후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삼성의 미행 사건, 검찰 수사가 윗선의 지시 여부에 집중됐던 시점이라 자연히 보도의 배후로 삼성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취재 결과 먼저 여자 연예인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사의 술자리 강요도 접대비 갈취도 없었습니다. 2009년 11월 경찰 1차 조사를 검찰이 재수사한 결과 이미 무혐의로 밝혀진 내용들이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판결문을 살펴보면 뻔히 알 수 있는 3년 전 내용을 달랑 경찰 문건만을 가지고 보도한 이유는 뭘까요? 어렵게 기획사 사장 A씨와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2009년 연예기획사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해 각본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합병증으로 고생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다며 A씨는 정정보도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위원회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이 나왔지만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미 보도는 나갔고 신청인 A씨는 극도의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청인 A씨는 고민 끝에 저희 취재진에게 제보를 해왔고 이 제보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이 사건이 다시 보도된 배후에 엄청난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보자 A씨를 만나기 위해서 강남 모처에 있는 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결정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좀 억울한 점을 제가 좀 해소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랫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앓으셨다고요? 네, 그때 그 당시 경찰에서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해서 일방적인 수사를 받아가지고 그때 후유증으로 굉장히 지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질병도 많이 생긴 가운데 이런 보도가 나와서 다시 병이 크게 재발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오보는 무혐의 된 내용을 이제 베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경찰의 그 당시 굉장히 큰 강압 수사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됐고 일방적으로 거의 짜집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혐의가 있는 것처럼 경찰에서 자꾸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이미 검찰의 철저한 수사 끝에 그 당시 전부 무혐의 받았던 내용. A씨는 경찰의 보복이나 재수사가 두렵기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의 경찰 강압 수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보도에 관련해서 그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에 대해서 현재 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A씨는 3년 전 이미 무혐의 된 사건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CJ와 삼성 간의 진흙탕 싸움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종편사의 보도 다음 날부터
삼성 측 기자들이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보도 다음 날 중앙일보 기자 2명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 사람은 40대 중반의 부장급 기자였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를 어떻게 찾았을까? 극심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들이 집에 찾아온 거 보면 중앙일보 기자. 예, 중앙일보 기자들이 제가 그 당시 사건 이후에 집을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알고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2명이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직후에 네, 그렇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예, 예. 그분들한테 집을 어떻게 알고 왔느냐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봤더니 뭐 기자들을 통해서 알고 왔다고 하는데 기자들을 통해서 저희 집을 알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뭐 기자들하고 접촉을 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었었고. H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CJ 이재현 회장과 관련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알면 말해달라 집요하게 캐물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번에는 삼성 종편 JTBC 취재진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남긴 명함을 입수해 취재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상적인 취재 행위였을 뿐 삼성의 지시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CJ를 공격하기 위한 표적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믿게 된 A씨. 그는 얼마 전 힘들여 푼 짐을 다시 싸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합병증도 좀 발생해 돼 있고요. 약물을 거의 한 2배로 지금 투여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완전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9시 발뉴스 이상호입니다.